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딘동댕이 있다. 딘동쌤입니다. 오늘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저번에 봤던 소나기를 재구성한 또 다른 작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일단 보고 오시죠. 마지막에 광고라서 야유가 나오던데 광고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광고가 돈을 벌기 위한 홍보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꼭 진실되지 못한 시커먼 속내를 감춘 채 거짓으로 아양을 떠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뒤늦게 광고라고 하면 괜히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있을 거예요. 허위 광고, 과장 광고가 판을 치는 세상이기도 하고 뭐 좀 보려고 하면 광고가 나와서 방해하니까 부정적 인식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또 돈 주면 그게 진실이 아닐지라도 영혼까지 팔아서 뭐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본인들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를 보면 괜히 혐오감이 드는 게 아닐까요? 근데요, 어쩌면 이건 내 안에 나를 보며 느끼는 자기 혐오 같은 걸지도 몰라요. 내돈내산이나 광고 없이 순수하게 뭔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괜히 신뢰감을 느끼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에서겠죠. 한편으로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사니까 죄책감도 별로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씨, 광고였네? 하면서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겠지 하며 이해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달까? 본인도 먹고 살기 위해 또는 돈을 더 벌기 위해 그런 적이 있고 기꺼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욕하면서도 이해해주는 그런 묘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광고가 그런 맥락 속에서 소비되고 있어서 많이 오해되는 면이 있지만 모든 게 다 자본의 논리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 자체로 멋진 작품들도 많고 자본의 압박 속에서도 예술적 가치를 지켜내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카피라이터라고 하죠. 광고를 만드는 사람인데 한때 꿈이기도 했었어요. 멋지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이 광고의 카피라이터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소나기를 골랐다는 건 그만큼 소나기가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좋은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거겠죠? 수많은 재구성 작품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카피라이터는 그걸 잘 이용해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역시 똑똑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네요. 내용은 사실 좀 유치하죠? 소년이 서울에서 온 소녀에게 들판의 풀과 꽃들에 대해 알려주려고 했는데 소녀가 더 잘 알고 있었고 그게 다 카카오 프렌즈 워치 덕분이니 이걸 사라 뭐 이런 식의 흐름인데 억지가 좀 있긴 하지만 워낙 원작이 훌륭하고 중간중간 재밌는 요소들도 넣어서 흐뭇하게 볼 수 있었던 광고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개운방 교과서 본문으로 갑시다. 32쪽 질문입니다. 조지나가 주변을 샅샅이 살피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금 윌리를 카멜라 아줌마에게 돌려주러 가는 장면이에요. 걔를 집 앞에 놓고 올 계획이긴 하지만 혹시나 누가 볼까봐 그러는 거죠? 동네가 좁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윌리가 카멜라 아줌마네 개라는 것뿐만 아니라 윌리를 최근에 잃어버렸다는 것까지. 대도시였으면 전혀 이럴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옆집이나 윗집 누가 사는지 모르죠? 알아도 그냥 얼굴만 알죠? 우리는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세세하게 알지 못해요. 철저하게 개인으로 살아가거든요. 도시에서는. 그런데 시골은요? 다 알아요. 친구 엄마고 엄마 친구 아들이고 엄마 친구의 아들의 친구예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담배 사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시죠? 도시의 편의점에서는 민증 위조해서 잘만 속이면 살 수 있죠? 왜요? 모르니까. 알바가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근데 시골은요, 슈퍼 아저씨가 아빠 친구예요. 아니면 친구 아빠거나. 못 사요. 뭐 하나 잘못 사면 바로 다 부모님 귀에 들어가요. 사생활이 없어요. 그게 바로 시골이에요. 도시에서는 그냥 걸어가면 아무도 말 안 걸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들어봤나요? 사람들은 북적북적 많지만 고독할 수 있어요. 근데 시골에서는요, 다 말 걸어요. 웜에 저기 파란 대문집 딸내미 왔냐? 어디 가냐? 엄마 아까 저기 장 보러 가던디? 물론 따뜻하죠. 외롭진 않을 거예요. 근데 좀 피곤해요. 조용히 그냥 혼자 음악 들으면서 걷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요.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좀 감이 잡히나요?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게 되면서 시골을 좀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 보시나요? 요즘 인기죠?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시골적 정서가 물씬 나거든요. 일단 설정 자체가 시골적이에요. 일단 동네 친구고 엄마들끼리 다 알고 아빠들끼리도 다 알아요. 그냥 얼굴만 아는 게 아니라 몇십 년을 이웃으로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옆을 지켜줬던 사람들이에요. 도시에서는 이런 관계 맺기 굉장히 어려워요. 표면적인 관계, 거칠애 뿐인 관계, 가식적인 관계에 사람들이 너무나 지쳤나 봐요. 지지고 볶으면서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관계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중간중간에 뭉클할 때가 많았었는데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따뜻하고 정 넘치는 시골적 정서를 잘 건드려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조지나는 주변을 샅샅이 살피며 윌리를 카멜라 아줌마네 집에 몰래 가져다 놓습니다. 위트모어 어귀에 도착하자 윌리가 나를 앞질러 간 이유는 신나서 그랬겠죠? 원래 자기 동네로 오니까 신나가지고. 일단 냄새부터 익숙했겠죠? 개들이 막 냄새 맡으러 달려가듯이 앞질러 간 거예요. 이해됐나요? 32쪽 19번째 줄. 나는 윌리를 멈춰 세운 다음 눈을 가늘게 뜨고 도로 위를 살펴보았다. 모든 집의 앞들과 차량 진입로를 일일이 확인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나는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죠? 물론 겁이 나니까 더 그랬겠지만 모든 집의 앞들과 차량 진입로를 일일이 다 확인했다는 건 나의 그런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배웠던 성격 제시 방법 기억나나요? 이 부분은 직접 제시일까요? 간접 제시일까요? 그렇죠. 간접 제시죠. 직접 조진아는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됐나요? 33쪽 14번째 줄. 나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딛다가 결국 걸음을 멈춘 이유는 윌리를 놓아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이제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날 텐데 왜 멈췄을까요? 그렇죠. 죄책감 때문이겠죠? 윌리를 돌려주면 정말 모든 게 말끔하게 끝나나요? 아니죠. 그동안 카멜라 아줌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그게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요즘은 걔가 그냥 걔가 아니고 반려견이잖아요. 남편이 집을 나가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 예? 근데 걔는 안 돼요. 어쩌면 남자친구하고 이별하는 것보다 걔가 사라지거나 걔가 죽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걔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안다면 사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이었던 거죠. 뒤늦게라도 조지나가 깨달아서 다행이네요. 33쪽. 내 가슴이 이성을 이겨버린 것이라는 조지나의 생각은 어떤 의미일까? 가슴과 이성이 서로 싸우고 있대요. 여기서 가슴은 뭘 의미할까요? 조지나의 마음이겠죠? 어떤 마음? 카멜라 아줌마에게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이겠죠? 이성은요? 여기서 이성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머리를 뜻해요. 내가 윌리를 훔쳤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돌려줄 때 본 사람도 없어요. 이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면 돼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가슴이 이성을 이겨버렸대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죄책감이 합리적인 생각을 이겨버렸다. 즉 카멜라 아줌마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러 갈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처럼 내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걸 뭐라고 했었죠? 내적 갈등이라고 했었죠? 1학기 때 갈등 배우면서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려요. 저만 그런가요? 보통 마음은 가슴에 있고 이성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정말 가슴, 즉 심장에 있을까요? 동양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은 가슴, 즉 심장에 있을 거라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생각은 어디서 해요? 머리에서. 더 정확하게는 뇌에서 하죠? 그럼 마음은 머리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특이하게 가슴에 있는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했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한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한다. 뭐 이런 표현들도 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모순되는 두 생각, 대립하는 두 마음이 갈등하는 걸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게 머리에서든 가슴에서든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33쪽 22번째 줄. 그 순간 내가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곳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위트모어가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 윌리나 카멜라 아줌마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건 가슴의 소리예요? 이성의 소리예요? 이성의 소리라고 봐야겠죠? 위트모어가를 떠나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니까요. 이해됐나요? 35쪽 24번째 줄. 아줌마, 저는요, 그게 말이에요. 아줌마에게 잘못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너무 신나셔서 그랬는지 못 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지나는 더 미안했을 것 같아요. 윌리가 왔다고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조지나가 개를 훔친 이유가 뭐였어요? 차에서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였죠? 그럼 윌리는요? 자기 때문에 집을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윌리를 자기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했으면서 본인 행복하자고 윌리를 자기와 같은 불행으로 끌어내린 셈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웠을까요? 물론 애초에 시작은 단순하게 별 생각 없이 한 것이겠지만 그게 정말 심각한 잘못이라는 걸 알게 되죠.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먼저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할 수 있나요? 못하죠? 여러분들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일단 세상 억울한 표정 지으면서 억까당했다면서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핑계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물귀신 작전 쓰죠? 쟤도 그랬어요. 제가 먼저 그랬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엄격한 건데? 이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뭐 하죠? 거짓말 하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면서 눈덩이처럼 커져요. 나중에는 본인이 뭔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리고 앞에서 했던 말하고 모순되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들키죠. 뭐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3 정도 혼나는 건데 본인이 키워요 잘못을. 그러지 맙시다. 먼저 그냥 잘못했다고 합시다. 알겠죠? 37쪽 조지나의 말을 들은 카멜라 아줌마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일단 당황스러웠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 묻는 걸 보면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배신감도 들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가끔 오면 간식도 주고 그랬던 사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생각이 들겠죠. 화도 났을지 몰라요. 나는 너한테 그동안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갚아?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죠. 차였을 때랑 비슷하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현실을 부정해요. 아닐 거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진짜거든요? 며칠간은 헤어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내일도 그냥 만나서 같이 놀 것 같고 그러다가 현실을 깨닫게 되죠. 그때부턴 이제 배신감이 몰려듭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분노가 됩니다. 네가 감히? 니까짓 게 나를 차? 어디 행복하나 보자.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춰야 돼요. 여기서 한 발을 더 가면 폭력이에요. 이별살인 들어보셨죠? 헤어졌다고 죽이는 세상이 됐어요.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돼요. 왜냐면요 이 분노의 감정에서 한 발만 가면 되거든요. 정말 멀지 않아요. 딱 한 발이에요. 네가 감히? 하다가 이 새끼 죽여버려.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멈춰야 합니다. 알겠죠? 안전하게 배신감 정도에서 멈추세요. 내가 너무 많이 믿었구나. 여기서 멈춰야 해요. 분노까지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나 스스로가 제어가 잘 안 되거든요. 살인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아무튼 카멜라 아줌마도 이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 겁니다. 38쪽 카멜라 아줌마의 말과 행동으로 볼 때 아줌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혼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줌마가 뭐라고 하죠?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법이지 하면서 오히려 조지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있죠? 참 따뜻한 사람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하지만 그렇다 해도 내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 조지나. 그건 변하지 않아 하면서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위로를 해주면서도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조지나가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멋진 어른 같아요. 이런 어른이 돼야 하는데. 근데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화가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 꾹 참고 공감부터 해준다는 게. 카멜라 아줌마도 훅 하면서 겨우 누르고 한 거예요. 옛말에 참을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훅. 이렇게 이해하는 말을 먼저 한 다음에 잘못을 지적하면 누가 안 받아들이겠어요? 다 받아들이지. 근데 대부분은 반대로 해요. 먼저 잘못을 지적하고 탓한 다음에 야, 내가 좀 심했다. 미안하다. 너도 다 사정이 있었을 텐데. 이러면 기분 어떨까요? 병 주고 약 주는 식이 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알겠죠? 병 주고 약 주지 말고 약 주고 병 주세요. 약을 주고 병을 주면 그 약으로 병을 이겨내요. 근데 병 주고 약을 주면 이미 기분이 상해서 그 약을 안 먹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잘 해도 관계에서의 갈등은 거의 다 해결됩니다. 아니, 적어도 악화되진 않을 거예요. 오은영 선생님이 하는 게 딱 이거거든요. 어렵지만 해야 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38쪽 25번째 줄.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금이 간 주방 바닥에 시멘트 다리가 뿌리를 내리기라도 한 듯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카멜라 아줌마가 따뜻하게 이해해주긴 했지만 완전히 용서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아직 마음이 무거운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다리가 뿌리를 내린 것처럼 무거웠다고. 39쪽 10번째 줄. 결국 카멜라 아줌마네 집을 나와 돌아가려는데 아줌마가 부릅니다. 내일 토비랑 같이 놀러 오지 않을래? 윌리를 산책시켜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그렇죠. 조지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말해요. 직접적으로 널 용서하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돌려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좀 더 극적이고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조지나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려는 카멜라 아줌마의 예쁜 배려 같아요. 보면 볼수록 되게 멋진 어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소설의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영화 시나리오를 보면서 어떤 게 달라졌고 또 어떤 식으로 연출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등을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도쌤이었습니다. 빠이.